안녕하세요, 블랙sam입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 전체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도 다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선방을 하던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밀리는 날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만큼 이렇게 건전한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가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주가가 밀릴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의 대표 ETF들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개별 종목들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ETF라서 어느 정도의 하락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3.61% 하락했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4.46%, 타이거 KLX 2차전지 K뉴딜은 3.19%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죠. 오늘도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빠져서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2차전지 ETF를 보시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5.5% 하락했고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는 5.1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나름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은 이 매수 타이밍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산업 전반의 흐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꼭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밀리는 날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더 되고 그러다가 손절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특히 한동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섹터에 잘 나가는 종목들과 비교를 하면서 왜 2차전지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물렸지?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하는 그런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타가 아닌 중장기로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의 확대 보급과 함께 정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꼭 길게 보고 투자를 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무서운 건 델타 변이의 확산이죠. 사실 델타 변이는 감염 속도가 빠른 대신에 중증으로 이어져서 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률은 낮아서 경제적 위축 효과가 적을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예상보다 빠른 확산과 중증 발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게 되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의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가 이어졌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1%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 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참고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이 고용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물가 상승과 함께 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부담이 있죠. 그로 인해서 이 금리 상승 시에 부담이 큰 이 나스닥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애플과 MS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은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함께 미국의 ETF 관련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미국의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는 이 개별 종목보다는 덜 오를 수 있지만 나스닥에서 이 100 종목과 S&P 500은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이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새로운 ETF가 국내에 상장이 되어서 저도 사실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5개 기업에 80%의 비중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내 2차전지 ETF와 함께 담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국내 증시는 더 크게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상대적으로 견고한 미국의 지수 추종 ETF를 함께 가져가시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의 삼성전자, 2차전지 관련 ETF와 함께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이 반도체에서 눈여겨봐야 할 ETF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지수 ETF입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최근에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나스닥 100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과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똑같이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가 있죠. 바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ETF인데요. 이 종목도 국내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지금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앞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고 엔비디아와 퀄컴 등 미국 최고의 팹리스 업체와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가져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오늘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4일 최저점인 1082.5원을 기록한 뒤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7.5원 오른 1176.5원으로 끝이 났는데 올해 들어서 최고 높은 수치죠. 환율은 이 국내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환율 상승은 주가의 하락과 연결이 됩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원화 강세, 즉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국내 주식을 담을 수가 있고 나중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차익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일 수가 있는데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 메리트는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의 자금이 상당 금액 빠져나간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의 불확실성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 투자되었던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더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환율의 변동도 같이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은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이 지수 추종 ETF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종국에는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와 1년 주가 흐름을 비교해보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과 국내 증시의 연관성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7조 454억 원의 매도 폭탄을 쏟아내면서 사상 최대의 주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LG화학과 삼성 SDI 등 2차전지 대형주는 사들였는데요. 6위에 SKIT도 눈에 띕니다. 미국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출시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신차의 40에서 50%를 전기차로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죠. 현대차와 이 도요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의 큰 변화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한국의 2차전지 배터리와 소재 부품들이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주 외에도 코스닥의 에코프로 비행과 LNF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지난 한 주 동안 2차전지 관련주의 순매수 규모는 1조 원에 달했는데요.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은 중국과 한국이 양분을 하고 있죠.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만 해도 엄청난 규모이고 내수로 소비되는 양만 해도 현재 생산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3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이하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큰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게다가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의 배터리 3사 입지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이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은 한국이 가져가고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과 유럽 일부 수요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은 또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점유율은 계속 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2차전지의 핵심은 중국과 한국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2차전지 구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외국인들의 2차전지 매수는 꾸준히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죠. 닝더스타이. CATL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지금도 세계 1위의 배터리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CATL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니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유증 금액이 적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582억 위안, 하나로 약 10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증을 한다고 하면 주가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유증한 금액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되곤 합니다. 이번 CATL의 10조 원대 유증은 바로 배터리 생산 능력의 확대를 위해서인데요. 이 말은 앞으로 배터리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거라는 반증이 되겠죠.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된 금액의 85%인 약 9조 원은 배터리 생산 능력 확충과 연구개발에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광둥, 장수, 닝더, 푸딩 등 5곳에 짓는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신규로 증가하는 리튬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연 생산 능력은 각각 137GWh와 30GWh에 달할 전망인데요. CATL의 지난해 배터리 생산 능력은 69.1GWh였고 건설 중인 생산 능력은 77.5GWh, 그리고 생산량은 51.71GWh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유증으로 인한 생산력 확충으로 2025년까지 CATL의 연간 배터리 생산량은 450GWh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인데 이는 지난해 대비 약 9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규모의 증설이고 지금도 점유율 1위 기업이 9배가 넘는 캐펙스 증대로 정말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이 규모의 경제로 씹어먹었듯이 CATL도 정말 무서운 캐펙스 확장으로 2차전지 배터리에서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배터리 산업이 연평균 42.7%의 고속 성장을 예상했고 2025년까지 전 세계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20%를 넘어서 동력 배터리 출하량이 1100GWh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분석대로 2025년 1100GWh의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경우 CATL의 이번 캐펙스 확대로 인한 2025년 예상되는 배터리 생산량이 450GWh죠. 그렇기 때문에 이 45%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2차전지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중국은 CATL뿐만 아니라 비아디와 강북리튬, 이브에너지 등 다수의 배터리 업체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그 성장세 또한 무섭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차이나 전기차와 같은 ETF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자,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투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그런 산업인지를 한 번 더 꼼꼼히 고민해 보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멘붕이 오더라도 한 번 더 멘탈을 다잡았으면 합니다. 장기 투자 역시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 하락이 올지 모릅니다. 사실 이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게 무섭고 불안하다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이 꾸준히 성장할 산업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